세계 최대의 바다제비 번식지 구굴도. 바다새들이 먹이를 구하러 나간 낮 시간의 섬은 고요하다. 이 적막함을 깨우는 것은 쇠살모사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포식자 쇠살모사는 섬을 유유히 돌아다닌다. 쉴 곳을 찾아 바위 틈으로 들어간 쇠살모사. 하필 간 곳이 바다제비의 둥지다. 쇠살모사는 바다제비의 알은 먹지만 자신보다 몸집이 큰 바다제비를 공격하지는 못한다. 몸을 감싸는 쇠살모사 때문에 서늘한 느낌이 들었는지 바다제비가 몸을 일으켰다. 좁은 공간을 꽉 채운 바다제비와 쇠살모사.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 두 녀석은 모두 굴을 빠져나간다. 쇠살모사가 언제부터 구굴도에 정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많은 수의 쇠살모사가 이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구굴도의 생물들도 수백만 년 고립의 길을 걸으며 고유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발전시킨 진화의 땅 갈라파고스처럼 종의 변화를 겪고 있을까? 격리된 섬 구굴도의 쇠살모사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바위 틈 밀사초 숲을 아래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은 쇠살모사. 손가락 굵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체구지만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 독 따라서 대가리 제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이 엄청 작네. 얘네가 딱딱한 건데? 뭐 이렇게 딱딱한 걸 먹었지? 괜찮아요. 네. 고기 한번 눌러보세요. 뱃속에 딱딱한 게 있죠. 몽우리가 잡은 것처럼. 그죠? 예. 뭘 삼키긴 했는데 달팽이 종류가 그기도 하고 동그랗진 않죠, 그죠? 근데 예. 좀 낀 따랐죠. 예. 딱딱한 게 여기서 뭘 먹을 만한데. 섬에 사는 쇠살모사는 무엇을 먹을까? 새. 깃털이다. 아. 쥐, 다람쥐 같은 설치류를 주로 먹는 쇠살모사의 배에서 새가 나왔다. 거의 반쯤 소화됐네요. 먹이물을 한번 또 꺼내봤는데 그쪽에서 확인된 것처럼 섬이라는 특별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새도 좀 포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류가 많지 않은 섬의 환경은 쇠살모사의 포식 습성을 바꿨다. 구굴도의 쇠살모사는 육지의 쇠살모사와 생김새도 약간 다르다. 형태적으로는 육지 개체들에 비해서 그 동그란 반전 무늬가 좀 더 명확하다. 그리고 전체 채색이 약간 회색빛을 더 많이 띈다. 육지의 개체와는 먹이 원도, 생김새도 다른 쇠살모사. 유전자에도 변화가 있을까? 구굴도와 육지의 쇠살모사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유전자 분석은 서울대학교 이항 교수팀에게 의뢰했다.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구굴도와 육지 두 지역의 쇠살모사 유전자에는 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유전적 변이가 있긴 있는데 이게 육지에서의 변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같은지 또는 섬의 특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어렵게 됐습니다. 구굴도의 고립이 계속 이어진다면
먼 훗날 새로운 종의 출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구글도에서 2.5km 떨어진 가거도, 이곳 섬의 생태도 살펴보기로 했다. 반대쪽에 살살 올라가려고. 숲을 한참 돌아다니는데 쇠살모사의 먹이원인 도마뱀이 유독 눈에 띈다. 도마뱀이 대부분 아마 이쪽에서는 보이는 것들이 이 도마뱀일 것 같고요. 쇠살모사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아. 다양한 식물과 도마뱀 등이 살아가는 가거도. 섬의 생태계는 건강해 보인다. 구글도처럼 가거도에도 쇠살모사가 많이 살고 있을까? 제작진은 가거도 쇠살모사를 찾아보기로 한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쇠살모사나 뱀을 한 마리도 볼 수 없다. 이상한 일이다. 과거에는 가거도에 쇠살모사가 어느 정도 많이 존재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둘러보니까 그 쇠살모사는 잘 눈에 띄진 않고 있고요. 약 1억 3천만 년 전, 지구 곳곳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화산은 홍수처럼 용암을 뿜어내고 용암은 단단하게 굳어져 암석이 되고 산맥이 됐다. 그러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오르고 해수면이 높아져 중국과 연결돼 있던 한반도는 서로 다른 땅덩어리로 나뉘었다. 현재의 해안선을 갖춘 것은 약 4천년 전의 일이다. 한때 하나였던 땅이 바다에 의해 갈라져 섬이 됐다.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홍도. 500여 종의 식물과 200여 종의 동물이 살아가는 홍도는 원시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섬이다. 홍도엔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을까? 제작진은 홍도 탐방센터 연구원들과 함께 홍도의 식물군 조사에 나섰다. 섬 꼭대기에서도 한참을 걸어가니 가파른 벼랑 끝 바위 틈에 특이한 식물이 보인다. 멸종 위기종 풍란이다. 1970년대만 해도 신안의 섬에서 심심찮게 발견됐던 풍란은 이제 거의 멸종되어 이곳 홍도의 깊은 산속에서만 볼 수 있다. 홍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홍도 원출이라 불리우는 이 꽃도 이곳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고유종이다. 섬의 격리된 지역에서 서식지가 특수한 지역에 자라기 때문에 유전적인 특이성이나 그런 생태적인 특성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식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홍도의 뭐 풍란이랄지 섬에 고유 자라고 있는 신안 뭐 비비추랄지. 못과 떨어져 격리된 땅 섬. 섬은 특별한 생명을 잉태했고 이제 그 생명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국토 최서남단의 섬 가거도가 있다. 하루 한 차례 왕복하는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배에서 내리자마자 희귀한 새가 눈에 들어온다. 천연기념물 먹황새다. 국내에서 매우 보기 드문 철새인 먹황새. 게다가 아직 솜털이 드문드문 보이는 아주 어린 녀석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이 서 있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어슬렁거린다. 뭔가
심상치 않다. 극도로 사람을 피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이 녀석은 사람을 피하기는커녕 사람이 버린 생선 찌꺼기까지 먹는다. 먹황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작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녀석.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다. 더욱이 입에선 계속 뭔가가 떨어진다. 항구에서 찌꺼기를 먹다 보니까 아주 상한 걸 먹어서 그런지 날개도 약간 처지고 부리 끝에서 타액이 떨어지는 걸 봐서 위장 상태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겨우 서너 마리 한국을 찾는 희귀종 먹황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가거도엔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 탈수 증상을 보여 물을 가져다 놓았다. 제작진을 살짝 경계하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물을 바로 앞에 두고도 뭐가 무서운지 한참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 통에 머리를 담근다. 하지만 몸을 떨 뿐 제대로 마시지는 못한다. 겨우 한 모금을 마셨다. 제대로 먹지도 날지도 못하는 어린 먹황새. 지켜보던 제작진은 먹황새를 구조하기로 했다. 한 시배로 나간다. 혹시 녀석이 다칠까봐 전문기관에 전화해 구조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안전한 구조를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데 그게 영 쉽지가 않다. 무심하게 있어, 무심하게. 다시 마음을 놓을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다. 한참이 지나고 양말. 결국 제작진은 먹황새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안에만 들어가면 지금 이게 힘이 없어요. 지금 거의 뭐 포기 상태. 쇠약해진 체력에 한시가 급한 상황. 치료를 위해 발빠르게 육지로 이송했다. 먹황새가 도착하자마자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선 엑스레이 검사를 비롯해 여러 검사를 실시했다. 마르고 쇠약해진 먹황새. 응급조치 후 영양 공급 및 치료를 진행했다. 혈액 검사 결과상으로는 약간의 빈혈과 그리고 저단백 혈증의 소견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간에 특이적이진 않지만 간 상태도 약간 안 좋은 걸로 나왔는데 아마 그거는 영양 상태가 불량에 의해서 이렇게 간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그 이번 다음 날부터 먹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체중을 3일째 됐는데 체중을 재봤는데 한 300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먹이 반도 좋고 체력적인 부분만 좀 뒷받침되면은 충분히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2달 후 제법 건강을 되찾은 먹황새.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대해도 될 듯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우연히 머물게 된 섬에서 먹황새는 새 삶을 얻었다. 새들의 천국 칠발도. 등대를 지키던 사람들이 떠나간 섬엔 새들이 자리 잡고 있다. 칠발도는 열악한 환경에 천적이 될 만한 동물도 거의 없어 바다새들의 최고의 번식처요 휴식처다. 바람이 세지자 검은 머리 방울새들이 섬으로 찾아왔다. 넓은 바다에 홀로 떠있는 땅 섬. 먼 길을 가야 하는 철새들이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새들은 등대를 잘도 이용한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자 새들이 등대 안으로 숨어들었다. 바닥에 창틀에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나름 자리를 잡았다.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밀사초도 녀석들에겐 좋은 피난처다. 긴 여행에 지친 새들이 기댈 수 있는 땅. 거센 파도와 바람을 피해 안길 수 있는 품. 섬은 새들에게 구원의 공간이다. 격리되고 고립된 이 땅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찾아와 쉬어가고 번식하는 걸까. 칠발도는 말똥가리를 비롯 다양한 맹금류들이 들른다. 철새연구센터에선 수시로 신안의 섬을 찾아 철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 휴게소 흑산도. 철새의 종류 중 80%가 쉬어가는 흑산도에는 매년 270여 종, 30만 마리의 철새가 지나간다. 특히 이동이 집중되는 봄과 가을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만날 수 있다. 무리를 지어 섬으로 찾아든 돼새. 휴식과 먹이를 얻기 위해서다. 최근 수가 많이 줄어든 밀화부리도 보인다. 둔탁해 보이는 부리로 씨앗을 잘도 가려 먹는다. (2005년부터) 철새연구센터에선 홍도와 흑산도를 대상으로 이동철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 섬을 연구지로 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흑산도하고 홍도하고 뭐
쪽에서는 애들이 많이 먼 거리 이동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그런 섬이기 때문에 이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철새연구센터에선 매년 약 5천 마리의 철새에게 연구용 금속 가락지를 부착한다. 새 다리에 부착하는 가락지를 통해 새의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생존율, 수명, 분포 등을 알 수 있다. 가락지를 부착한 동박새가 먹이 활동에 한창이다. 바쁘게 움직이며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동박새. 간혹 운이 좋으면 이렇게 큰 먹이가 걸리기도 한다. 사람이 지나가도 무심한 긴 꼬리떼같이 이 녀석도 먹이를 잡았다.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 같은 이 녀석은 꽤 큰 먹이를 꿀꺽 잘도 삼킨다. 밭에선 흰둥새가 식사 준비에 한창이다. 먹이를 잡아놓고 예쁘게 다듬는 흰둥새. 검은 딱새가 이 모습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쳐다본다. 어찌된 일일까? 검은 딱새가 먹이를 빼앗았다. 새들의 먹이 쟁탈전은 여기저기에서 벌어진다. 많은 새들이 이곳 섬을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형적인 특이성이 첫째일 거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먼 바다를 이동하는 새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중간 기착지, 중간 휴게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특징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가거도의 부속섬 구굴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인도다.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생명의 땅. 이곳의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고 섬 탐사에 나섰다.